네, 다음 경기는 이제 이글스와 레드스킨스입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음 주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맞대결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디비전 우승을 놓고 이제 두 팀이 붙게 됐죠.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됐는데 이 경기를 일단 놓고 보면 마일스 샌더스가 이 모처럼 100야드 이상의 러싱 야드를 뛰면서 41경기 만에 이글스에서 100야드 러셔가 나왔습니다. 저 이글스가 그동안 얼마나 공격이 안 됐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마일스 샌더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이 선수가 펜스테이트에서 보여줬던 활약이 이런 거거든요. 상당히 뭐 런만이 아니라 캐치도 잘하고 상당히 이제 어쨌든 전천후 스타인데 프로에 와서 그런 활약을 펼쳐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죠. 특히 이제 더군다나 이제 조던 하워드도 왔기 때문에 조던 하워드가 정말 좋은 조합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올 시즌 내내 그게 잘 안 됐었고 조던 하워드가 이제 부상도 또 당했는데 모처럼 어쨌든 제 역할을 해줬다라는 게 좀 눈에 띄었죠. 네. 반면 이제 레드스킨스에서는 에이드리언 피터슨 AP가 또 이제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날 이제 66야드를 뛰면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통산 110번째 러싱 터치다운 그리고 통산 14,102야드를 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러싱 터치다운 공동 4위에 랭크가 되는 기록이고요. 러싱 야드로는 이제 커티스 마틴을 제치고 역대 5위로 올라서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터치다운, 러싱 야드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스탯 중에서 러닝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잣대 중에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그 양대 기록에서 다 탑5 안에 들었다. 근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에이드리언 피터슨이 역대 탑5 러닝백인가 라는 생각도 좀 저는 해봤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역대 탑5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프랭크 고어가 지금 이제 러싱 3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역대 탑3 러닝백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탑3, 탑5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수많은 선수 중에 진짜 역대 탑3인가 탑5인가 생각해보면 스탯으로는 그런데 그냥 기량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어떤 러닝백의 자질로 봤을 때 역대 탑3냐 탑5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올타임 팀을 뽑고 있잖아요. 이제 올타임 팀을 뽑으면서도 라데이니언 톰린슨이 올타임 팀에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는 라데이니언 톰린슨도 그렇고 뭐 사실 이제 그 기록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저는 제일 아쉬운 선수가 사실은 이제 베리 샌더스거든요. 근데 베리 샌더스는 물론 이제 올타임 팀에 들어가지만 베리 샌더스가 제가 아쉽다라는 게 뭐냐면 계속 이제 승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뭐 그 선수로서는 저 뛰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 고어가 이미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피터슨도 또 넘을 거고 이런 선수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언젠가는 평가절하를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샌더스가 그런 선수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베리 샌더스는 제가 본 선수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본 선수 중에서는 저는 역대 넘버원. 그리고 그냥 어쨌든 제가 직접 못 본 선수라도 하이라이트라도 찾아봤던 그 경기 필름을 제가 찾아서 봤던 선수를 다 합치더라도 저는 베리 샌더스는 역대 진짜 탑5 러닝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탑3, 탑5 정도인데 그 선수가 이제 계속 성적이 떨어진단 말이죠. 순위가. 네. 근데 그러면은 진짜 프랭크 고어가 에이드리언 피터슨이 이게 베리 샌더스보다 나은 선수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스탯상으로 또 이렇게 쌓아온 거를 또 평가절하하기는 또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터슨이나 고어를 뭐 깎아내릴 의도는 전혀 아닌데 약간 또 좀 이렇게 옛날 그 스타들에 대한 그런 또 어쨌든 좀 그 선수들에 대한 좀 그 아쉬움도 좀 남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얘기 같네요. 이제 얼마 전에 호나우딩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메시가 올타임 넘버원이냐? 그건 아니다. 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펠레도 있었고 그렇죠. 마라도나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의 호나우두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넘버원인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근데 역대 최고냐? 그거에 대해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탯만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당시에 뭐 어쨌든 뭐 동시대의 선수들이 아니니까 직접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같은 시대 선수들끼리 비교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스탯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똑같이 숫자로 따지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요즘 러닝백을 또 높게 평가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러닝백들이 투백, 쓰리백 시스템 안에서 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스타 러닝백들은 다 그냥 원백이었어요. 에밋 스미스, 베리 샌더스, 뭐 월터 페이튼, 예전에 짐 브라운 다 팀에서 러싱하면 그 선수가 그냥 하는 가비치 타임이 아닌 이상. 근데 요즘에는 투백 시스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대표적으로 잉그람과 카메라. 요즘에 그런 시스템이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러닝백이 스탯을 많이 쌓긴 힘들다.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프랭크 고어나 에이드리안 피터슨이나 이 선수는 그 약간 그런 그 대세로 넘어가기 전에 좀 많이 마지막 세대인 그렇기 거네요. 때문에 네. 스탯을 그렇게 쌓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들었다, 저런 생각도 들었다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에이드리안 피터슨이 탑 5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어찌됐든 굉장히 대단한 기록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는 맞고 피터슨이 이제 프로에 입단해서 신인 때부터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뭐 리그 최고의 러닝백, 지금은 이제 최고의 러닝백이라고 할 때 피터슨부터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리그 최고의 러닝백 그럼 피터슨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대단한 스타였죠. 네, 뭐 어찌됐든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 하나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차기 감독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어반 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었잖아요. 후보 중에 하나다. 네. 그런데 이 어반 마이어가 페덱스 필드에 이날 나타났다고요. 이날 그 오너 스위트에서 이제 같이 알렉스 스미스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게 포착이 됐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날 그 레드스킨스에 대해서 한 줄 평이 뭐냐면 학연, 지연, 줄대기 하네.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알렉스 스미스가 지금 이제 주전 쿼터백은 아니지만 레드스킨스 소속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주전 쿼터백이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또 드웨인 해스킨스. 네, 그래서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알렉스 스미스라는 지금 레드스킨스 소속인 선수 중에서 얼번 마이어와 연줄이 있는. 근데 왜냐면 얼번 마이어가 예전에 유타 대학교 감독을 했었는데 그때 쿼터백이 그 알렉스 스미스였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스미스를 전체 1순위 픽까지 만들어준 감독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이 팀의 레드스킨스에 보면 지금 어반 마이어하고 학연 지연인 선수들이 많아요. 또 누가 있냐면 이 어반 마이어가 유타, 그다음에 플로리다,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유타 시절에 알렉스 스미스, 그다음에 플로리다 시절에 그 조던 리드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존 바스틱도 있고, 그다음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시절로 가면 드웨인 해스킨스, 그다음에 또 테리 맥클로린이라는 리시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 내에 어반 마이어와 지금 인연이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레드스킨스에서 그다음에 어반 마이어도 아니야 이거 뭐 우리 줄 댈라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선수들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그 경기 보러 온 거야 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뭐 여러 감독에 대한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또 레드스킨스도 성적이 안 좋고 감독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임시 감독 체제고 그러니까 풀타임 감독을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언론에서 볼 때 NFL로 돌아올 것 같은 감독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어반 마이어가 거의 나타났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제 해석을 그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죠. 냄새가 좀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레드스킨스 행이 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쿼터백이 드웨인 해스킨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지금은 전 알렉스 스미스로 돌아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드웨인 해스킨스를 뽑았으면 특히 이제 전체 1라운드 픽으로 뽑은 거잖아요. 1라운드 픽으로 뽑았으면 그 쿼터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드웨인 해스킨스를 계속 뛰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를 보면서 계속 이제 그 육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알렉스 스미스로 돌아간다? 이건 전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미래는 드웨인 해스킨스 아니면 새로 뽑을 쿼터백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알렉스 스미스는 이미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전의 시대는 끝났다. 워싱턴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왜 어반 마이어가 가능성이 있냐? 드웨인 해스킨스를 주전 쿼터백으로 계속 쓴다는 전제하에 이 쿼터백을 대학 때 맡았던 감독이니까. 근데 어느 팀이나 이번에 사실 브루스 에리언스도 그렇고 항상 그 감독들을 데려올 때는 쿼터백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라는 걸 염두에 두잖아요. 네. 워낙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그러니까 브루스 에리언스가 뭐 제이머스 윈스턴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쿼터백 구루잖아요. 존 그루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감독들이 오는 이유는 쿼터백을 육성해라라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때 오하이오 스테이트 때 그 어반 마이어하고 뛰었던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어차피 레드스킨스 입장에서는 감독을 뽑아야 되고 또
지금 여러 그 매체에서 보도되는 좋은 그런 감독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감독을 고려해보겠죠.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스킨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라이벌 카우보이스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할 수도 있죠. 진짜 카우보이스가 진지하게 어반 마이어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근데 그 진짜 이게 진지하다 아니다라는 거는 워싱턴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좀 뻥튀기도 있고 잘못된 기사들도 있고 하는데 이 오너들끼리는 다 교류하고 그 안에서 소문이 돌기 때문에 이 데니얼 스나이더 감독도 그 오너도 제리 존스를 상당히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너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얘기가 돌 거고 하기 때문에 어느 팀에 누가 갈 것 같다, 어느 팀에 누가 인터뷰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돌기 때문에 진짜 카우보이스가 지금 얼마나 진지하게 어반 마이어를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데니얼 스나이더 오너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로 딴 거 다 떠나서 카우보이스가 못 들어가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어떤 감독이 올진 모르겠지만 어반 마이어가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을 했다는 것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꼭 뭐 어반 마이어를 원한다 그거보다도 카우보이스에서 고려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의외로 달라스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경기를 보고 있다니 이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학연지연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NFL에서 제일 파워풀한 사람은 로저 구델이 아니고요. 네. 제리 존스거든요. 그렇죠. 진짜 NFL의 여러 가지 그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NFL이 지금과 같은 이런 엄청난 비즈니스로 성장하는데 정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제리 존스거든요. 그래서 제리 존스가 홀로페임에 들어간 것도 네. 구단주로서 들어간 거가 아니라 NFL의 발전에 기여한 컨트리뷰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제리 존스가 그만큼 이제 NFL에서 영향력도 크고 여러 가지 이제 입김이 센데 네. 아니 제리 존스가 과연 뺏길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제 경기를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애틀 시옥스와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였는데요. 30대 24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램스가 패배를 하면서 시옥스의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됐고요. 그 게다가 나이너스도 이제 경기를 지면서 이제 1번 시드로 다시 올라오게 된 시옥스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한 줄 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옥스에 대해서 한 줄 평 이렇게 썼어요. 플레이오프 레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프로 레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쿼터백들 얘기하고 뭐 다른 선수들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시옥스는 상당히 안정적인 팀이다. 그리고 꾸준히 잘한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면서 최근 8시즌 동안 그게 이제 8시즌이 러셀 윌슨이 입단한 후에 8시즌이에요. 네. 2012년에 입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윌슨이 입단한 후에 지금 8시즌 중에 7번째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 정도로 지금 꾸준하게 잘하는 팀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사실 뭐 어떤 팀들은 플레이오프에 지금 뭐 가는 그런 어떤 준비가 덜 된 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갈 거는 확실한데 지금 전력이 안 좋다. 어떻게 보면 시즌 초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옥스는 이날 경기에서도 보여줬지만 공격, 수비, 스페셜 팀에서 지금 너무너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진짜 플레이오프 레디한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페이트리어스 얘기하면서 11시즌 연속 진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시옥스도 정말 꾸준히 잘하는 그런 팀이 됐다.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이날 그 핏 캐롤이 이날 승리함으로써 프로 100승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핏 캐롤 그 다음에 이제 러셀 윌슨 체제하에서 시옥스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잘하는 팀이 됐다. 이게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제 시옥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그렇죠.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팀이 딱 그 단어에 잘 들어맞는 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그런 어떤 파운데이션이 잘 다져져 있는 팀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속 가능한데 그 지속 가능한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러셀 윌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 쿼터백, 프랜차이즈 쿼터백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있고 없고는 너무 큰 차이거든요. 이 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DK metcalf고 뭐 타일러 라켓이고 뭐 칼슨이고 뭐 수비수 누구누구를 대더라도 지금 여기서 러셀 윌슨 없으면 이 팀 플레이오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있고 없고가 풋볼에서는 그 팀의 전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시옥스가 탄탄한 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러셀 윌슨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네. 뭐 어찌됐든 굉장히 대단한 성취를 이뤄낸 시옥스가 되겠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조시 보든 선수가 또 이제 금지 약물을 복용을 해서 네. 이 선수도 진짜 그 이런 습관 진짜 개나 줘야 되는데 이게 못 주고 지금 이 선수가 벌써 6번째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2013년인가 14년에 입단을 했는데 프로에 지금 몇 년 만에 5, 6년 만에 지금 징계를 6번째 당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6번 중에 5번이 약물 관련된 징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되면 고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워낙 이제 기량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기회를 여러 팀들이 돌아가면서 주고는 그렇죠. 있는데 이쯤 되면 사실은 조금 네. NFL에서 더 이상 기회를 못 잡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애견인들이 안 좋아하실 만한 표현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개가 똥을 끊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약물은 아마 이제 조시 보든 선수는 끊지 못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 정도면은 진짜 못 끊는 거죠. 어떻게 이제 5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네. 5번씩 이게 걸리는 거 보면 정말 이거는 힘들지 않나. 그리고 다른 팀들이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좀 안 건드릴 확률이 높지 않나. 네. 이제는 사실 이제 패트리어츠에서 이제 나오게 됐을 때만 해도 이제 시애틀이 이제 줍줍 해간 건 갱생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그랬었던 걸 텐데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무기한 출장 명지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돌아오더라도 이제는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죠. 사실 예전부터 올랐는데 네. 시혹스나 페이트리어스의 공통점은 우리가 팀이 워낙 탄탄하다. 라커룸이 탄탄하다. 얘 우리 팀 오면 잘할 수 있을걸?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위기 하에서도 이렇게 어쨌든 자기 버릇을 못 고치는 네.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도 와이드 리시버가 굉장히 그렇게 급한 그렇게. 상황에서도 내보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트리어스나 시혹스도 포기한 선수라 그러면 사실은 좀 어렵죠. 사실 이제 NFL에서 대표적으로 라커룸이 탄탄한 팀이라 그러면 페이트리어스, 시혹스 그다음에 뭐 스틸러스 정도 이 정도일 텐데 그런 팀에서 포기했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팀들이 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패트리어츠와는 다르게 시옥스는 뭐 이 선수가 나간다고 그렇게 타격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타일러 라켓 그다음에 뭐 DK 메카프 이제는 뭐 시옥스는 원투 펀치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지. 지금 넘버원 리시버가 필요한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옥스는 그렇게 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애초에 그리고 베이스 자체도 러싱에 있는 팀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옥스가 나중에 이제 그 무기한 징계가 풀린다고 해도 다시 데려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시애틀 시옥스와 팬서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팬서스 얘기 안 하네. 네, 팬서스의 한줄 평을 얘기를 안 했군요. 저는 팬서스에 대한 한 줄 평은 새로운 쿼터백으로 리빌딩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일단 카일 앨런이 시즌 초반에 4연승을 하면서 그때 이제 4연승을 하는 동안 터치다운 7개의 인터셉트가 없어서 저희가 뭐 계속 그때 카일 앨런, 그 가드너 민슈 이런 쿼터백들 보면서 대단하다는 얘기했었는데 카일 앨런이 이제 간파당했어요. 그리고 이게 CMC의 버스를 탔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4연승 이후에는 1승 7패예요. 1승 7패고 아까 이제 4연승 동안에 터치다운 7개, 인터셉트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승 7패 동안에 터치다운 10개, 인터셉트 15개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간파당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전 쿼터백이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감독도 바꾸고 캠 뉴턴도 사실은 이제 뭐 트레이드 설이 계속 나오고 트레이드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캠 뉴턴이 좀 나이도 많고 부상도 계속 고질적으로 달고 다니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사실 그 팬더스 입장에서도 진짜 새로운 방향으로 리빌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예. 그리고 사실 이렇습니다. 쿼터백과 감독 심지어 GM까지도 거의 운명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감독을 바꾸는 김에 그 감독한테 맞는 쿼터백을 같이 좀 뽑아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캠 뉴턴도 아직 더 가치가 있을 때 트레이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 뉴턴이 이제 나이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쿼터백을 빼고 보면 지금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들이 되게 좋아요.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뭐 맥캐프리. 맥캐프리가 이날도 상당히 뭐 많은 활약을 하면서 팀 역사상 처음으로 러싱과 캐칭을 합친 스크리미지 야드가 처음으로 2,000야드를 돌파한 선수가 됐어요. 팀 내에서. 그 정도로 확실한 그 프랜차이즈 스타가 있다. 러닝백 포지션에 있다. 그리고 올 시즌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이 선수가 잘해줘야 된다, 이 선수가 잘해줘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DJ 무어하고 커티 세뮤얼 이 좋은 리시빙 듀오가 생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를 해서 공격의 스킬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을 잘 뽑아놨는데 이 선수들과 함께 성장할 쿼터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캠 뉴턴도 물론 와서 잘해주면 좋지만 같이 성장해 가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감독도 바꾸고 체제를 바꿀 거면 쿼터백도 좀 새롭게 그 출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 경기에 신인 쿼터백 윌 그리어를 투입한다는 발표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일 앨런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해보게 합니다. 충분히 좀 기회를 줬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어찌됐든 시옥스와 팬서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두 번째 픽6 경기 시카고 베어스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21대 13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지난 이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팀 간의 통산 200번째 맞대결이었습니다. 네, 200번째 대결이었는데 패커스가 또 이겼죠. 근데 이날 보면 전 재밌었던 게 눈에 가장 띄었던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패커스가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쿼터에 시카고 29야드까지 가서 포스 앤 4였거든요. 네. 거기 공격을 했어요. 근데 공격을 했다는 게 필드골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고포릿을 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 터치다운 패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터치다운 했으니까 대단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또 2쿼터에도 시카고 36야드에서 포스 앤 6였는데 거기서도 필드골을 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멀다 그러면 이제 펀트를 할 수도 있는데 거의 포스 앤 6였는데 거기서 또 고포릿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보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패커스 공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좀 깨보기 위해서 일부러 더 공격적으로 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띄었고 또 저는 두 번째 눈에 띈 게 뭐냐면 이 경기를 보면서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탐 브레이디 조금 이제 기량이 안 좋아졌다 얘기를 하는데 에런 로저스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날 어떤 플레이들이 있었냐면 에런 로저스가 사실 제일 잘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이게 롤아웃 해가지고 수비들을 뭐 이렇게 패스러시를 하게끔 쫓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벌면서 오픈 리시버한테 이제 다운필드 롱 패스를 하는 이거 상당히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런 로저스가 빅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인데 파켓 밖으로 나와서 롤아웃 해가지고 오픈 리시버를 미스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파켓 안에서도 충분히 시간이 주어져서 이제 패싱을 하는데 오픈 리시버들 여러 번 미스하더라. 이게 상당히 저는 의외였어요. 근데 그게 이날 날씨가 상당히 추웠어요. 네. 그러니까 날씨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최근에 에런 로저스를 비롯해서 패커스가 공격이 안 좋으니까 더 이제 눈에 띄는 거고 최근에 에런 로저스가 이제 49ers 경기 때부터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차저스 경기부터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에런 로저스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현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에런 로저스 이제 탑10 쿼터백 아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날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플레이를 보니까 진짜 에런 로저스가 진짜 그런가? 탐 브레이디는 그런 얘기 오래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런 로저스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탐 브레이디, 에런 로저스 거기다 또 누가 있냐면 필립 리버스. 필립 리버스 올해 현저히 기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라이 매닝은 이미 세대 교체 당했고 그 다음에 빅벤은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 조 플래코 브론코스로 트레이드 됐는데 트레이드가 아닌가요? 자유계약인가요? 하여튼 브론코스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이미 뭐 그렇죠. 밀리고 네. 있고 캠 뉴턴 뭐 부상이기도 하지만 트레이드설도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나왔을 때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맷 라이언, 맷 스태포드 다 올 시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베테랑 쿼터백 중에 지금 제대로 하는 쿼터백이 몇이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베테랑 기준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저희가 러셀 윌슨 얘기를 했으니까 베테랑 쿼터백의 기준을 러셀 윌슨이 드래프트 됐던 해부터 그러니까 2012년 2012년 및 그 이전에 드래프트된 쿼터백들을 베테랑이라고 정의할 때 네. 지금 베테랑 쿼터백 중에 여전히 잘하네 라고 할 만한 쿼터백이 누가 있느냐.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3명 꼽았거든요. 일단 드루 브리스, 그 다음에 러셀 윌슨,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컬 커슨스. 근데 올 시즌만 놓고 보면 뭐 여지 없죠. 그래서 지금 커슨스도 2012년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2012년이라고 한 이유가 컬 커슨스를 느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테랑 쿼터백 중에서 지금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쿼터백이 누가 있느냐? 저는 생각해보니까 3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사실 테네힐도 12년이거든요. 네. 12년 드래프트에 입단을 했는데 테네힐은 지금 반년밖에 안 뛰었으니까 여기 또 잘한다라고 물론 이제 잘하고는 있지만 반년만 뛴 걸 가지고 지금 뭐 잘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는 이제 보니까 3명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NFL이 지금 쿼터백이 아주 극심한 세대 교체를 겪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상통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그 프로볼 팀이 발표가 났는데 그렇죠. AFC 쿼터백 3명이 라마 잭슨, 디션 왓슨, 그 다음에 패트릭 마운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말했던 AFC 신흥 그 쿼터백 트로이카 3대장 그대로 뽑혔고 브레이디 안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꼭 탐 브레이디만이 아니라 지금 베테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쿼터백들이 다 이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조금 이제 세대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프로볼이 급하게 발표가 돼서 저희가 이걸 미처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이걸 봤을 때 정말 이제 쿼터백 세대 교체가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쿼터백들이 가장 눈에 띄죠. 항상 뭐 어떤 부분에서나 뭐 시상식이든 뭐 홀로페임이든 프로볼이든 가장 눈에 띄는데 저는 AFC 쿼터백들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이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김민준 아나운서 표현으로 AFC 쿼터백 3대장. 저는 이제 트로이카, 신흥 트로이카라면은 그게 제일 눈에 띄더라라는 거죠. 물론 기량으로 봤을 때 제일 잘했죠. 근데 어쨌든 탐 브레이디가 안 뽑혔다라는 게 이게 진짜 정말 그건 대단한 변화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올 프로가 아니라 프로볼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탐 브레이디가 안 뽑혔는데 이견이 없다. 이게 저는 사실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올 시즌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안 뽑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럼에도 프로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인 거잖아요. 이제 물론 실력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기 투표성의 이런 그 올스타이기 때문에 여기 안 뽑혔다라는 건 그만큼의 이제 그 민심이 그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저 지금 민슈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근데 뭐 그래서 로저스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로저스가 이제 어쨌든 이날도 그래서 기록을 보면 패스 성공률이 50%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날도 200야드 간신히 넘겼어요. 그렇죠. 203야드. 그리고 터치다운 패스 하나. 이게 사실 올 시즌 초 작년 에런 로저스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 몇 경기 동안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이 쿼터백 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즈마니어는 이제 이즈마니어 본인이 생각한 이 쿼터백 티어 순위. 그리고 저는 이제 디애틀레틱의 마이크 산더 기자가 이제 분류를 한 그 쿼터백 티어를 갖고 왔었는데 그 티어에서 당당하게 1위의 이름을 랭크했던 게 에런 로저스였거든요. 그렇죠. 에런 로저스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자타공인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었죠. 아니 지금도 사실 아직도 에런 로저스를 탑 티어에서 빼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명실상부 자타공인 넘버원인가 이거에는 그렇죠. 이제 물음표가 좀 찍히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최근 몇 경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탑10 쿼터백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런 로저스도 이렇게 좀 하얀 길을 걷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한 방은 또 있는 선수니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예전만 못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경기들이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어쨌든 로저스도 부진했고 베어스가 프런트 세븐이 부상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프리뷰할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에런 존스가 잘해줘야 된다. 근데 에런 존스가 이날 뭐 많은 야드를 띄워주지는 않았지만 터치다운 2개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쿼터에만. 그렇죠. 이제 득점에는 기여를 했고 특히 이제 데반테 아담스가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 선수가 뭐 X, Y, Z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고른 이렇게 활약을 펼치면서 103야드의 터치다운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패커스가 21대 3으로 다시 크게 리드를 잡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때부터 패커스 공격이 갑자기 얼어버렸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1대 3으로 리드를 잡은 이후에 5번의 드라이브를 보면 6플레이 13야드 전진하면서 펀트, 그 다음에 3앤아웃 5야드 전진했고 3앤아웃 마이너스 3야드, 3앤아웃 마이너스 5야드, 3앤아웃 마이너스 1야드. 그러니까 3앤아웃만 4번을 포함해서 5번의 드라이브 동안 18플레이로 총 9야드 전진.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21대 3 이후로. 근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베어스가 막 쫓아왔죠. 그래서 21대 13까지 쫓아갔는데 이 아쉬운 거는 어쨌든 이제 초반에 그 리드가 이게 뭐 벌어져서 그걸 이제 베어스가 이제 끝내 이제 쫓아가진 못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어쨌든 뭐 이제 긍정적인 걸 찾아보자 그러면 베어스도 이제 사실 이제 2명의 좋은 리시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제 앤서니 밀러라는 이제 2년차 리시버가 좀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밀러와 앨런 로빈슨이 2명이 각각 이제 118야드, 125야드 리시빙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쨌든 좋은 리시빙 듀오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 내내 부진하던 타릭 코헨도 이날은 조금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어쨌든 21대 13으로 쫓아가서 원 포제션 경기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쉽게 더 쫓아가지 못하고 시즌 첫 번째 개막전에서도 이제 원 포제션 차이로 패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날도 아쉽게 원 포제션 차이로 패했다. 이게 좀 경기 결과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쿼터별로 이 경기는 조금 네. 분류를 해봤는데요. 네네. 1쿼터 펀트 대잔치, 2쿼터 턴오버 대잔치, 3쿼터 에런 존스, 그리고 4쿼터가 인터셉션, 턴오버 온 다운스, 그 다음에 펌블. 이게 4쿼터에 시카고 베어스가 기록했던 거였거든요. 인터셉션, 턴오버 온 다운스, 그 다음에 펌블. 네. 그러니까 사실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죠. 충분히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시카고 베어스의 어떤 공격의 한계가 여기가 아닌가. 패커스 수비가 또 예년의 수비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베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 이날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칼 스탠포드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가 예전에 이제 그 계속 이제 레터럴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쭉 가는 그게 한번 나올 뻔했어요. 네. 그런데 2야드 앞에서 펌블을 했었죠. 거의 다 갔는데 아쉽게 터치다운 할 수 있는 기회를 2야드 앞에서 놓쳤죠. 뭐 그 비슷한 시도를 사실 네. 이제 나이너스도 그렇죠.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잘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가 작년에 이제 작년이었죠. 그 뉴잉글랜드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애미 미라클이라고 미라클. 그런 게 이제 그래서 미라클이라고 불리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면 미라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에런 로저스는 베어스를 상대로 이제 또 압도적인 승리 기록을 또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저 이제 베어스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날 패함으로 해서 이제 베어스는 공식적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됐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베어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어스가 앞으로 꾸준히 아까 저희가 이제 시옥스 말씀드렸잖아요. 꾸준히 플레이오프에 가는 팀. 베어스도 지구 우승을 꾸준히 하고 플레이오프에 계속 꾸준히 가고 그런 팀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패커스부터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최근 11년 동안 7번이나 네. 11년 중에 7년은 그 패커스한테 수입을 당했어요. 그리고 에런 로저스를 상대로 15승 19패예요. 그러니까 패커스를 지금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상태로는 지구 우승이 어렵죠. 같은 지구에 있는 팀한테 수입을 계속 당한다. 그리고 지구 우승이 어렵죠. 그렇죠. 그 게다가 지금 이 지구에 패커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이킹스라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지구에 있는 라이벌한테 계속 꾸준히 수입당한다. 그러면은 우승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베어스가 일단 꾸준히 플레이오프에 가고 어쨌든 꾸준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패커스를 이기는 방법부터 좀 배우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베어스는 꾸준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팀이 될 거다. 그래서 베어스가 재작년에 지구 꼴찌, 작년에 지구 우승, 그리고 올해 다시 이제 지구 3위.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패커스부터 좀
공략해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뭐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패커스가 승리를 하고 2주에 램스가 또 패배를 하게 그렇죠. 되면서 이제 패커스가 2016년 이후에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패커스는 더 중요한 거는 아직도 1번 시드에 대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머지 이제 경과를 봐야겠지만 또 이제 그 49ers, 네. 시혹스, 그다음에 그 누구죠? 세인츠까지 경기 결과를 봐야겠지만 아직 1번 시드에 대한 희망이 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퍼스트 라운드 바이는 조금 가까워졌다. 네. 그래서 어쨌든 패커스는 이날 경기력은 아쉬웠지만 계속 이제 플레이오프의 좋은 시딩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1라운드 바이를 향해서는 열심히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씨를 잘 뿌려놨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LA 차저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39대 10으로 바이킹스가 이겼는데요. 저는 이 경기를 숫자로 적어왔습니다. 아, 네네네. 7. 아, 저는 거기 하나를 더 붙였는데 저는 럭키 세븐이라고 했는데 언럭키 세븐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누구에 대해서냐는 이게 누구 입장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 저는 바이킹스에 대해서 럭키 세븐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 저는 차저스의 입장에서 이제 언럭키 세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턴오버를 가져오는 건 물론 실력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또 운이랑도 그쵸. 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펌블도 그렇고 인터셉트도 사실 이제 좋은 자리에 있다가 인터셉트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턴오버를 7개나 얻어냈다. 네. 바이킹스 입장에서 그게 사실 이제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바이킹스는 뭐 이렇게 운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수비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향해 가면서 상당히 이제 예전에 시즌 초에 강한 모습으로 다시 좀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차저스는 이번 시즌 7개의 턴오버를 기록한 두 번째 팀이 됐어요. 첫 번째 팀이 어디였나요?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설마 카우보이스 아니죠? 카우보이스는 아닙니다. 베어스인가요? 그분이 있는 팀. 그 버커니어스. 네. 그렇군요. 올 시즌 이제 벅스가 펜서스를 상대로 7개 턴오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7개 기록하면서 이길 수가 없죠. 이날 진짜 39대 10이었지만 네. 그 턴오버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전에 사실 이제 동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턴오버만 안 했다 그러면 차저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경기였는데 뭐 물꼬가 트였죠. 그렇지. 턴오버 물꼬가 트이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제는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쉽고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델빈 쿡이 또 부상을 당했다. 어깨 부상. 네, 그래서 델빈 쿡이 이날도 보면 이렇게 한쪽 손으로 어깨를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포스트 시즌을 향해서 이제 플레이오프 경쟁을 펼쳐야 되는 입장인데 팀 내 가장 스타 플레이어가 부상으로 좀 고전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요인이죠. 네,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이킹스도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사실상 이 플레이오프 진출의 9분 응선을 넘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램스가 패했기 때문에 이제 램스와는 2경기 차이가 되면서 2경기를 남겨놓고 이제 2경기 차이가 돼서 상당히 좀 유리해졌죠. 네. 어찌됐든 뭐 거의 남아있는 2경기 중에 한 경기만 이겨도 그렇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니까. 네, 아니면 뭐 램스가 하나를 더 지거나 네.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차저스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그 한 줄평 이렇게 적어왔어요. 마음은 이미 콩밭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팀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필립 리버스도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일단 그 최근에 이제 차저스가 1승 4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리버스 입장에서는 벌써 이미 저희 팀도 탈락하겠다. 이번 시즌 끝나고 프리 에이전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프리 에이전시를 생각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래가지고는 새 직장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근데 그 팀 입장에서도 보면 일단 이제 새로운 쿼터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리버스를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쿼터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내년에 새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준비가 상당히 바빠요. 팀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으로 이제 이 경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 다음 경기는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입니다. 이제 연고지 이전 직전에 마지막 홈 경기를 가졌던 오클랜드 레이더스였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16대 3으로 이길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20대 16으로 역전패를 했죠. 마지막에 연속 17실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 레이더스에 대해서 한 줄 평은 뭐 음. 어쨌든 경기 내용보다도 한 줄 평이 두 번째 이별. 아, 그러니까 레이더스가 사실 1960년부터 음, 1981년까지 오클랜드에서 뛰다가 82년부터 94년까지 오클랜드를 떠나서 LA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이제 95년 시즌에 다시 돌아와서 음, 지금까지 이제 오클랜드에서 뛰었는데 내년 시즌에 이제 다시 한번 오클랜드를 떠나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오클랜드에 있으면서 레이더스가 그래도 좋은 추억은 많이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레이더스의 오클랜드 시절의 좀 기록을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클랜드 레이더스라는 이름을 달고 슈퍼볼에 3번 진출했어요. 그 중에 이제 2번 우승을 했고요. 또 슈퍼볼 이전에 NFL이 AFL과 합병하기 전에 1967년에도 AFL 우승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우승을 1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선수가 14명이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볼에 여러 번 가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70년대 NFC에서는 램스와 바이킹스와 카우보이스가 주름 잡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같은 시기에 AFC에서는 돌핀스와 스틸러스와 그다음에 레이더스 이 3강이 그 AFC를 주름 잡았었거든요. 그런 어떤 황금기를 누렸었다. 네. 오클랜드에 있는 동안.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추억들은 가지고 또 그런 좋은 추억은 팬들에게 남겨드리고 라스베가스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네, 이렇게 이사를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크 데이비스 구단주가 오클랜드에서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소회를 좀 남겼더라고요. 아, 네. 네, 이제 했던 얘기가 이 종교에 관련되지 않은 모임 중에 이 국내에 있는 모임 중 최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도 이런 팬들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레이더스는 오클랜드에서 태어났고 오클랜드는 언제나 우리 DNA의 일부일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팬들에게 상당히 어쨌든 좋은 메시지를 남겼네요. 네. 그리고 진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오클랜드 팬들만큼 열성적이고 또 어쨌든 상당히 좀 독특하고 네. 그런 어쨌든 팀에 대한 그런 강한 애정을 집착에 가까운 그런 어떤 애정을 보이는 팬베이스가 많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2번이나 이별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죠. 마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크 데이비스 구단주가 했던 얘기가 이렇게 우리를 욕하고 이걸 서운해하고 이거 화를 내는 것도 이게 다 구단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럼요. 거지 이게 아니면 그런 얘기도 안 할 거다. 무관심하죠. 네. 근데 이제 정말 그 뭐 욕하고 쓰레기 던지고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애인에게 나쁜 놈아 그러는 거죠. 사실 이 경기 끝날 때쯤에 오물투척하고 이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경기장에 뭐 그런 오물투척도 있었고 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한테 좀 잡혀가는 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팬들이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평소에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도 보이고 했죠. 사실 근데 이게 헤어질 때 정말 잘 헤어져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뭐 여자친구랑 뭐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잘 보내줘야지 이게 마지막이라고 깽판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 경기가 끝난 후에는 이제 뭐 이 구단주 그리고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이 뭐랄까 이 좀 감상적인, 그렇죠. 네, 좀 추억에 젖는 그런 경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팀 모든 관계자분들이 선수들도 그렇고 이날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에 대해서 한 줄 평이 스포일러. 어차피 본인들도 플레이오프 타락했는데 이렇게 상대 팀에게 이렇게 좋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어째 스포일러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악당 출연 이런 느낌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날 저는 이제 민슈가 경기 끝나고 한 인터뷰도 재밌었는데 내가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가운데 손가락을 오늘 하루에 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후반에 대역전극을 이끌어낸 가드는 민슈였는데 아 진짜 매력 있어요. 너무 좋아하세요. 네. 아니 이제 뭔가 뭐 민슈가 캐리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역전을 하는 순간에 그
뭐랄까 좀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민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스타 기질이 있어요. 네. 스타성이 있죠. 그래서 그 제규어스가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슈는 어쨌든 계속 하여튼 좀 잘 키워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팀이 있잖아요. 쿼터백 잘 키워서 파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다른 쿼터백을 영입하더라도 민슈는 상품성,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잘 키워서 네. 나중에 이제 좀 쿼터백 배고픈 팀한테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어찌됐든 제기어스와 레이더스의 얘기는 이렇게 짧게 좀 끝내도록 하고요.